남편을 오빠라 부르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남편 요즘 최단비 변호사님 남편을 오빠 하는 경우 흔한데 왜 그렇게 부르지 말으면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지금 북한 당국이 북한의 1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MZ세대라고 하죠. 네. 이 MZ세대에서 남편을 뭐 오빠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를 남친 이렇게 부르는 말투, 한국식 말투가 대대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이것이 비사회주의다라고 하면서 지금 단속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손 위에 있는 남자 형제를 오빠라고는 불러요. 근데 그런 남자 형제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남한식 말투다라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편도 나보다 위면 요즘 신세대 오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북한은 남편한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진짜로 어떻게 부르는지 탈북민을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네. 동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무. 규정이라기보다는 원래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남녀 간의 연애도 그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대체적으로 동지라고 하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여자들한테 부를 때 동무라고 부르는 게. 오빠는 자기 오빠한테만 오빠로 불렀지 연인한테 오빠라고는 잘 안 불렀거든요. 아,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 오빠는 진짜 오빠한테만 오빠고 나머지는 동지, 동무. 아우 이거 너무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그러니까요. 전혀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그러니까요. 않는 이제 그런 호칭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남자친구는 동지, 여자친구는 동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고요. 전 여기서 한 가지 좀 갑작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연인 사이에 애칭 쓰기도 하잖아요. 뭐 자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애칭도 못 부르는 건가? 이런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남편을 우리가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북한에서 뭐라고 해야 하느냐? 네. 여보라고 호칭을 꼭 지켜서 불러야 한다고 네. 하고요. 우리가 줄임말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뭐 남자친구를 남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남동무라고 해야 하고 우리가 방송용으로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면이 서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땡 팔린다 이런 네. 말 쓰잖아요. 이것도 창피하다라고 써야 한다고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그랬잖아요. 저걸 줄여서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대요. 그리고라고 정확히 세 글자로 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단속 들어간답니다. 야 북한은 진짜 북한이네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오빠, 남친 이런 말이 지금 북한 사회에서 급속도로 유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도 마저 들어봤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만큼 북한에 많이 퍼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게 문화생활에도 많이 침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말투부터 시작해서 생활 환경까지 따라하려고 하는 북한의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의 불시착도 그렇고 예전에 그 태양의 후예 그리고 작년에 방영됐던 편의점 얼마 전에 제 편의점 누구? 그게 엄청나게 유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드라마를 모르는데 북한에서 그 드라마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아, 편의점 샛별이? 맞아요. 아. 저도 그 말 듣고 한국에 그런 드라마도 있나 하고 제가 모르는 한국에 앉아있는 사람도 모르는 한국 드라마를 북한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아주 즐겁게 본다고 젊은 층들이 그게 요즘 북한에서 아주 유행이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야 이게 참 신기한 게요. 한국에서 속된 말 한국에서 못 뜬 드라마도 지금 북한에서는 엄청난 인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분이 어깨가 으쓱해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윤선 교수님. 네, 좀 기분이 묘한 감정이 들긴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북한도 이 지역 간의 이동이 통제가 되고 네. 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에 대한 북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북한 젊은 층에서요. 한국식 옷차림이 유행을 해서 북한 당국이 한국식 옷차림 그리고 길거리에서 포옹 같은 스킨십을 금지한다라고 했고요. 길거리
길거리 포옹도 금지예요. 네, 이것을 혁명의 원수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혁명의 원수. 네, 이 북한 젊은층은 장마당이나 국경을 통해서 주로 한국 문화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탈북민에 따르면 아무리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국경을 차단했다고 해도 국경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경을 통해서 모든 게 암암리에 들어가고 있다. 이 한국식 언행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북한 당국이 영상을 또 제작을 했는데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한국식 옷차림을 입고 길거리에서 연인들이 입맞춤도 아니고 포옹만 해도 세상에 단속한답니다. 아니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그러면 오빠, 남친, 한국식 옷, 길거리 포옹 뭐 단속한다는 게 엄포만 높겠죠. 설마 뭐 단속하겠어요, 근데? 처벌이 됩니다. 에? 아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레드벨벳 공연 잘 봤잖아요. 네. 본인은 잘 보고 그리고 이게 사실 북한이 좀 뭔가 개방의 몸짓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도 있었고 우리 남북 간의 대화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19년에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아하. 그리고 나서 좀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제 사상교육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괴뢰식, 그러니까 변태적 괴뢰 말투, 이게 뭐예요? 괴뢰풍을 쓸어버리자 이런 비공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아까 뭐 오빠, 뭐 글구 이런 거 쓰다 걸리면 노동교화형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남친이라고 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남친이란 쓰다 걸리면 2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 네.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지금 유포가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이 영상을 유포하다 걸리면 사형이랍니다. 아니 갑자기 직전까지만 제가 하하하 웃다가 나만 드라마 유포시키면 사형시킨다는 말에 아우 제가 온몸에 지금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오윤성 교수님? 아마 북한 당국은 이 한류를 따르는 소위 MZ 세대 이쪽에서 이제 북한을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까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이 정신 상태에 있어서 심각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노동당 그 세포 비서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막아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런 거 단속해가지고 성공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캉이라고 하는 이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예, 금지를 시키면 시킬수록 자꾸 이렇게 더 되고 있는데 네. 이 북한에서 단속된 사람의 80%가 10대에서 30대라고 하는군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당의 배급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장마당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세대를 배반자로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청년 세대에 있어서의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한국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북한에다가 하는 방법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그냥 알기는 어렵잖아요. 앞서 우리 최단비비라는 사람이 설명해 주셨지만 국정원이 이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듣기는 깜놀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단속해? 그런데 국정원이 알려온 내용에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관련 건강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입상에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10kg에서 20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인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몇 시간씩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도 그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활기차고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이제 국정원이 이제 비공개로 여야 의원들에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최근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더 나아가는 사망설까지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뭐 건재하다, 그리고 뭐 금수산 궁전을 뭐 참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한 거의 20kg 가까이 빠진 것으로 지금 4개월간에 보이는데 네. 살이 급격히 빠지면 둘 중에 하나죠. 건강 이상 아니면 다이어트. 네. 둘 중에 하나인데
건강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국정원의 입장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뭐 여러 시간씩 하는 걸 뭐 마라톤 회의도 계속 잘 진행을 하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좀 예전보다 더 경쾌해졌다고 하는데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손목시계 찾을 때 이 손목의 사진만 봐도 네. 달라요. 최근 몇 개월이. 어떻게 다를까요? 굉장히 두꺼웠다가 작년 11월에는 지금 보시면 지난해 11월입니다. 올해 3월이고 지난달 5일입니다. 다른 사람 같죠? 그러네요, 진짜. 두께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급격하게 체중이 빠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최근에 이 두 개 사진만 보셔도 확 차이가 많이 나죠. 오. 다이어트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저렇게 봐도 체중 감량이 오른쪽에 지금 바로 최근에 금수산 궁전 참배하면서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던 모습이고 왼쪽이 예전 사진인데 볼살, 턱 부분 살보다 특히 눈에 띕니다. 정말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모습은 과연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느껴질까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저 가슴 아파한 거는 나부터도 경애하는 청소동지에서 스쳐가진 모습 봤을 때 우리 인민들은 제일 가슴 아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네, 저렇게 이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저런 눈물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체중 감량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체제 선전 목적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식량난을 겪는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인데요. 이게 아니라면 정말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참 은둔의 나라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